야, 근데 이거 선배님들 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어쩌겠니? 후배가. 어쩌겠니? 우리도 1학년이야. 아. 후배들아, 보고 있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안녕하세요. 권리모입니다. 저는 스키시마입니다. 저는 개토수그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기 애니과 이주환입니다. 저는 24기 애니과 20번 이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애니메이션부 24기 애니메이션과 최수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과 24기 쪼작가입니다. 아프십니다. 만족은 하는데 힘듭니다. 만족은 하지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생활 자체는 즐겁지. 딴 요소가 힘들게. 힘든데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어떤 점에서 만족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전공을 되게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것도 좋고, 맞아. 그리고 그 전공 비중이 수업 시간이 많아진 만큼 교과 수업이 줄어서도 좋고, 맞아. 그리고 전공 과제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맞아요. 되게 대학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완전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기숙사 생활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랑 지내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급식도 맛있고 수업도 제가 하고 싶던 일에 대해서 배우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일주일이 진짜 빠르게 가요. 또 제가 작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집중하기 좋아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작화 그 책상이 넓어서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을 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선배님들도 너무 다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정말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 만족하고 있고요. 10점 만점에 9.5 드립니다. 왜냐하면 0.5 깎인 이유는 좀 많이 바빠서이고요. 전반적으로 엄청 많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짱짱. 애니고 입시 전형으로 환산했을 때 200점 만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198.9인가? 186으로 들어왔습니다. 200점 만점에 199점이었습니다. 전 200점 만점에 194점. 3점이다. 저도 199점. 나 만점. 190으로 들어왔어요. 내신은 198로 들어왔는데 소수점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딱 잡았던 게 싱투게더 보고 나서였습니다. 나도 저런 애니를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늘고 유튜브를 보고 와우. 와우 저기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나도 좀 그런데 롤드컵 관련 뮤비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나도 저런 거 만들어야지 하고 지원을 한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계속 꿈꿔왔고 애니과 역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어요. 제가 만든 세계가 살아 움직이고 그 세계에 누군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가면 나의 이 꿈을 잘 펼쳐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티의 스쿨버스. 엄마한테 엄마 나 애니고 입시할까 했더니 다음날 입시학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뭔가 대학 가서 배우면 너무 늦을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대학을 가면, 교수님한테 더 이쁨을 받겠다. 그래서, 왔다.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애니고를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왜냐하면 작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글 쓰는 직업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나중에 크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으로 자신 있는 그림 때문에 그래서 애니고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특이하게 또 그리고 반에서 유일하게 학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 집에서 입시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많은 갈등들과 고난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약간 선생님이면 그래도 좀 뭔가 오냐오냐 해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직접적인 약간 자식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좀 혼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투정도 많이 부렸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림 실력도 나날이 느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좀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바뀐 거 아니었을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니까. 힘들었던 점? 옆에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지옥 같았던 하루하루. 와우. 아니 이게 합격할지 떨어질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신적 고통. 저는 수없이 많은. 성적이 너무 낮아서 매 시험 칠 때마다 약간 나 여기서 이 점수 못 넘으면 나는 입시 그만둬야 돼 이랬고 그래서 계속 성적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 짤 때 까일 때 가장 힘들었는데 이게 스토리를 까이다 보면 살짝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까이는 기분이라 그게 힘들었고 또 입시할 때 초등학생이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같은 미술학원에서 방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매우 많이 생겼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애니고에 너무 가고 싶어지면서 이제 입시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힘든 점이 없진 않았어요. 우선 이제 그림 쪽에서는 제가 조바심이 나니까 스스로 제 그림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압박한 경향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스스로를 이제 몰아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는 것이 멘탈 관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쓱쓱 나아가는데 저만 혼자 정체되어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림도 공부랑 똑같아서 계단처럼 성장을 해요. 사선형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매일 발전하는 게 아니고 정체기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항상 같은 것 같다가 계속 그리다 보면은 어느 날 성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계속 꾸준히 그리시면 됩니다. 계속 그리다 보면은 어느 날 발전해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힘들었어. 어디가 불안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내신 때문에 왜냐면 작년에 등급컷이 되게 높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1차에서 떨어질 줄 알고 되게 불안하면서 입시를 했었던 기억이 그때 정말 울고 푹 잔다. 입시할 때? 되는 대로 잔다. 학원이 끝나면 학원 바로 밑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사서 먹는다. 위가 망가졌겠다. 나는 학원 들어가기 전에 커피랑 음료수 사서 들어가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입시할 때 멘탈이 한번 터지면 이제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탈 관리를 계속 하는 게 좋은데 바쁘고 적은 시간 중에도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쉬는 날이 있다면 영화나 그런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이제 입시 생활에서 벗어난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멘탈 관리 방법인 것 같아요. 입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수다나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좋아요. 입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그냥 멘탈 관리라기보단 견디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아. 그냥 그리면 그냥
고민하고 멘탈 흔들릴 시간에 그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뒤늦은 후회도 조금 들고 그리는 게 낫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하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하세요.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해봤자 뭐 죽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봤자 하면 남는 게 많으니까 꼭 굳이 실패하더라도 남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습니다. 멘탈 관리. 사실 멘탈 관리를 할 것도 없이 그냥 멘탈 관리할 시간을 더 그렸어. 오, 그냥 악독하게 그림만? 멘탈 관리도 멘탈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어떻게 해? 하면은 더 힘들어져가지고 그냥 학원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 학원 분위기가 좋았어? 좋았지. 멘탈 관리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 때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힘든지를 알아내고 그걸 보완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쉼이 필요하다 할 때는 주말에 잠깐이라도 틈을 내셔서 좀 푹 자고 10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느지막하게 브런치 먹고 카페도 갔다가 이런 날을 하루 정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입시라는 게 저는 4월부터 특전까지 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긴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해주고 잘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건강, 컨디션, 잠 제일 중요합니다. 제 케이스입니다. 내신 성적 관리는 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미술학원 외에는 학원 안 다녔어요. 그런데 미술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랑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그리는 연습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독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학을 안 하든 간에 이제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그림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능력과 공부와 미술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체력이나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고 챙길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난 위험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독학은 진짜 이해가 빠르고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독학은 진짜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짚어주고 지적을 해줘야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데 독학은 그게 어렵다 보니까 물론 저희 반에 독학한 친구가 있지만 근데 그 독학의 기준이 맞아요. 학원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의 기준에서 독학인데 심지어 독학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변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독학을 해서 정말 잘 그리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학교가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이것저것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독학보다는 한 번이라도 학원을 겪는 것도 맞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맞춰서 테스트를 보는 게 혼자 할 때 진짜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원을 딱히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 반에도 독학 한 명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친구는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사실상 독학보다는 학원을 가는 게 학원에 다니세요. 독학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그 친구는 거의 믿지도 학원을 아버지가 능가하는 스케줄이었어. 아버지랑 입시를 했다는 게 그냥 내가 원하더 레벨. 겨울방학 때부터 이미지 보드를 그렸고 쭉 해오다가 해온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 딸 미술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중3 초반부터 하거나 아니면 중2부터 하는 게 그래도 몇 달은 진짜 해야 돼. 진짜. 아니면 진짜 늦었더라면 여름방학? 반년이라도 해야 돼. 중4 여름방학? 진짜 늦었을 때는. 진짜 늦은 게. 맞아. 이 전부터 하는 게 되게 좋다. 여름을 넘기면 이제 답이 없지. 저는 입시를 초등학교 6학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었던 것 같네요. 일찍 시작하고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 길이 나랑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좀 일찍 시작한 점이 제일 컸는데요. 저는 괜찮아서 계속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 1학년, 2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아는 또 다른 친구는 3학년 때 시작한 친구도 있어서 특별히 이때부터 하면 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일찍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바심도 덜 나고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민할 시간이 늘어나요. 자신의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랑 노력이랑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중2 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이라고도 뭐한 게 그냥 중2 때 입시학원 딱 버려져서 기초만 해서 그냥 선생님들이랑 오타쿠 그림 그리면서 놀다가 중3 때 올라온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입시라는 그거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여서 거의 그 입시 생각을 가지고 미술학원 다닌 2년 동안 너무 힘들어갖고 1년? 아니면 정말 성적 제대로 챙겨서 한 반년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룸메 같은 경우에도 입시 거의 안 했는데 애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려. 맞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 기반이 있으면 입시 그 기간 딱히 상관없는데 저도 그 시험 치는 거는 시간 맞춰 4시간 딱 맞춰 시험 치는 거는 한 2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보다는 뭐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 뭐 늦게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1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긴 했어요. 저는 7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입시를. 그리고 언제? 3학년? 중3 7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대단하다. 시작하는 거는 솔직히 학기 초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빡셉니다. 1, 2월 그냥 대충 다녔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빨리 다니는 게 중3 초가 딱 적절? 아니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끝나서 겨울방학 그쯤부터 다니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니를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잡지식을 좀 쌓으면 그렇게 하면서 예. 영상을 많이 보세요. 기본을 다지세요. 4월 달부터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입시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에서는 입시는 진짜 친구들마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막 나는 3년을 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1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림 실력을 키웠어? 그래서 나 그럼 애니고 갈까라고 하는 케이스랑 나 애니고 갈 거야 해가지고 하는 그 느낌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해당한다면 오랫동안 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상관없지만 후자에 해당하고 내가 지금 당장 애니고를 알아서 여기에 가야겠다 하는 그 1년이 남으신 분이라면 1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긴 마라톤에 힘을 빼면 좀 어렵긴 해요.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고요. 여기서 30분 정도 차로 가면 바로 나오는 부럽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부럽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까마귀가 유명한 곳입니다. 경남 와우. 하동군입니다. 전 서울. 저는 빵집인 대전입니다. 딴지. 난 경기도. 저도 경기도입니다. 시험 기간에 정말 하나도 못 그랬습니다. 거의 다 네, 맞아요. 내신 준비했어요. 거의 그냥 학원 쉬고. 해도 크로키 한두 개? 그 정도 크로키는 아니면- 계속했어 근데. 음. 안 하면 안 하면 시험 큰일 날 시간이 것 끝나고 같아. 선생님을 볼 면목이 없었대. 그러니까 감을 잃어 감을. 정신병이야. 레알. 저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강을 들었어요. 중2 때까지는 학원에 다녔고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만. 그리고 평일에는 오로지 그림만 그리고 시험 기간 때는 공부만 했어요.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원은 주 2회 다니고 나머지는 공부만 했습니다. 약간 중학교는 약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은 맞아요. 그래도 A는 쉽게 맞을 수 있어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지 마시고. 사실 병행이라고도 뭐한 게 계속 그리다가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그림 다 놓고 공부만 하다가 나도 그랬어. 반복을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학교 와서도 성적 챙기기도 너무 힘들고 미리 그냥 습관 가지고 틈틈이 그림이랑 공부 같이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냥 한 달 거의 넘게끔 학원 딱 안 가고 공부만 하고 이러면서 성적 챙겼었는데 학교 오고 보니까 그렇게는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틈틈이 공부랑 그림 둘 다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은 또 그렇게 해도 받을만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험 기간에 그림 몇 시간 그렸나요? 안 그렸어요. 0시간, 레알 0시간. 저는 공부는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중2 때까지는 주말 하루 8시간씩 그림을 그리니까 공부는 평일 아침이랑 저녁에 집에서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 내신 관리했고 중3 때는 이제 미술학원 가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공부에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줬고 복습하고 이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활용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제 학교에서 있는 시간들을 유용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는 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났어요. 늦어도 6시 반에는 꼭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빨리 준비하고 남은 시간도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학교 시간이랑 자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와 그림은 저는 집에서 한 케이스다 보니까 생각보다 병행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하루 그림 몇 시간 그렸나요? 오면 제 원래 루틴 같은 경우가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러고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6시 정도 되거든요. 그 6시부터 10시까지 그림을 그렸던 게 평소 루틴이고 물론 그 시간 안에 정말 다 그림을 그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9시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12시나 1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줄어든 거는 2주 전부터였습니다. 나는 미엔이 주로 먹지. 너의 이름은 진짜 좋아하고. 몰랐네. 목소리 형태 좋아해요. 이거 둘 다 애니 영화인데. 이거 진짜 띵정이고. 애니는 보치더라. 진짜. 레드 슈즈라는 작품인데요. 홍성호 감독님이 만드신 한국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일단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작화도 너무 예뻤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더 기대가 되는 애니메이션이었어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보고 나서 K 애니메이션 열풍을 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디즈니 작품들 다 추천합니다. 엔칸토 보세요, 엔칸토. 지금 들고 있는 거 말하세요. 너무 보라. 이거 너무 사심 같아서. 뭐지 결심? 그것도 좋아하고 그냥 난 모든 영화를 사랑해. 좋아하는 애니는 유아사 마사키 거. 그냥 제가 들고 있는 애가 나오는 애니를 좋아하고 그 외에는 그냥 여기저기 유명한 학교 졸작? 고블린 거?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청강? 그런 쪽? 그 애니살롱이라는 스튜디오에서 만든 바다의 노래라는 애니를 혹시 좋아합니다.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거 낙원의 쌍둥이? 이런 것도 있고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쥐 나오는 라따뚜이. 짱 귀여워요. 짱. 애니는 그냥 나오는 족족이 픽사, 디즈니, 드림웍스 거는 다 그냥 봤던 것 같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라따뚜이 좋아하고요. 업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Bad Guys, The Bad Guys 그것도 좋아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뮤지컬 관련된 영화들, 옛날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받자마자 머릿속에 어떻게 할지 대충 구상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기승전결을 책 읽어. 아, 레알. 기승전결을 먼저 짜놓으세요. 그 뭐지? 연습 용지를 주시는데 실기칠 때 거기에 12칸을 그려놓고 일단 구도를 짜는 것부터 먼저 해서 그 구도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는 게 훨씬 스토리를 짜고 연출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겨 넣으세요. 연출을 하면서 스토리를 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만에 짤 수 있어요. 동시에. 그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걸 찾아.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그게 나오면은 잘 짜린 거지. 이게. 그인데. 그러니까 절대 안 해야 될 게 그 죽이는 거랑 약간 우울증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잖아. 그거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 저는 정말로 그냥 뭔가 특별하게 짜고 싶다 아니면 되게 잘 짜고 싶다 이거 말고 그냥 이상하게만 안 짜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짜서 그냥 이상하지만 않게 그냥 대충 행복하게 끝나게 그렇게만 썼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잘 못 써서. 저도 입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스토리를 매우 잘 쓴다고 생각을 했다가 선생님한테 까이면서 진짜 멘탈이 탈탈탈탈 털렸는데 이게 선생님 말도 듣는 게 중요하지만 자기가 확고한 방향이 있다면 그냥 실기날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거 하세요. 그냥 원하는 거 그리고 뭐 학교 안 붙어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네, 수긍을 하고 넘어가세요. 어렵죠, 스토리.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마인드 맵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시험 볼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주제가 나오면 생각나는 것들을 빠르게 마인드 맵으로 구성을 해요. 그리고 괜찮은 아이디어 나오면 가지치기를 해서 스토리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바로 그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웬만하면 흔한 스토리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딱히 좋은 게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재 하나를 섞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새로운 소재를 넣음으로써 그 흔했던 이야기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어렵게 쓰면은 이게 주제에 맞는 건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적절히 쓰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도 추천드립니다. 대신 너무 어렵게 쓰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책을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글 쓰는 걸 앞서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쓰려고 하게 되면 자꾸 좋은 작품을 찾아서 읽게 돼요. 내가 이 좋은 작품을 찾아서 읽고 이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글을 읽고 감상문을 적는 것부터 그냥 그게 글을 쓰게 되는 처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그 서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서가에 책이 어느 위치에 꽂혀 있는지를 알 정도였고요. 진짜 독서왕 이런 이벤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많이 읽기는 아마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읽으세요. 글자와 친해지시고요. 많이 적어보시면 됩니다. 독후감부터 오늘부터 한 발짝 시작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냥 창작하는 것도 좋고 시집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영화 보세요. 그림 많이 그리세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기본기 다지기, 인체 크로키 하기. 입학 과제를 받자마자 열심히 제발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안 했거든요. 약간 후회 중. 네가 혼내시진 않으시는데 그냥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맞아. 후회되는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세요. 체력 진짜 기르세요. 체력 제발 기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복근 정돈 만들고 오세요. 네. 입시 중에는 일단 멘탈 관리? 근데 그 멘탈 관리를 위해서 공부와 그림 둘 다 챙길 수 있는 탄탄한 습관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합격 후에 방학 때는 공부 아니면 그림 기본기도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에서 내가 힘들거든 지금. 자, 입학 전에 시간 남잖아요. 그림 좀 그리세요. 진짜 제발. 이제 와가지고 후회하는 건데 그때 그림 많이 그려두시고요. 입학 과제도 있을 건데 그거 하시고
저라면 돌아간다면 진짜 저를 책상에 강제로 앉혀서라도 수학을 합니다. 여기 와서 수학 안 한다는 거 아니고 여기 내신 챙겨야 돼서 수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엉덩이를 딱 붙이고 수학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이건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인데 책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어렵고 그런 책들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휴식 차원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집 같은 것도 추천드려요. 굳이 막 공부나 자기 관리하는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안 그래도 입시하느라 힘들 텐데 쉬는 시간마저 무겁게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으로 읽으세요. 끌리는 걸로. 재미없으면 뭐 다른 거 빌려서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이제 책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도 얻고 그리고 스토리 짤 때 참고할 수 있는 소재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독서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책만 읽고 주에 주무세요. 이 세 가지. 그렇기, 책 읽기, 잘 자기. 잘 자기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 입시 중 다 해당하게 되는데, 특히 입학 전에는 좀 입시를 길게 하고 나면 많이 피로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충한 느낌이고, 입시 중에는 계속하는 컨디션 관리. 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이게 괜히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닌 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나중에 완전 밤이랑 낮이 뒤바뀌게 돼버려요. 이제 핸드폰에 캘린더 앱 있잖아요. 거기에 할 거랑 일정을 다 적어두고 확인하면서 과제를 미리 처음부터 미리 제출해버리시고 편하게 놓으세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또 작화 시간 잘 쓰는 거 중요해요. 7시부터 9시 반까지 저희가 필수 작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잘 해서 할 거를 거의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작화 전까지 시간이 나면 애니포츠, 그러니까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부터 가서 인라인 타보고 운동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어요. 옷을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난 옷을 많이 안 갈아입어. 갈아입으세요. 갈아입으세요. 난 얘 이거 바지 한 5개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니까 그냥 짱구 빵꾸 뚫렸잖아. 어떡해. 또 팁 뭐 있지? 즐거워질 수 있는 거. 그래, 먹을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제발 편의점 한 번에 갈 때 많이 사놓으세요. 자꾸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냥 대용량으로 인터넷으로 제일 싸게 많이. 쿠팡. 그래. 막 12개짜리 그런 거 사놓으세요, 제발. 그리고 청소 도구를 굳이 가져오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하다 보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냥 그리고 그 청소해 주시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돌돌이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도구를 가져올 필요 없는데 방 청소 도구는 가져와야 된다. 근데 화장실도 깨끗하게 쓰고 싶으면 깨끗하게 가져오는 게 쓰고 맞아. 싶으면 맞아. 우리가 청소 안 하는 거야. 그냥 평소에 잘 쓰는 거 갖고 와. 그 시간 창출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을 하면 기숙사를 좀 더 건강한 정신으로 맞아요.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 생활하면 되게 시간이 많고 계속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학교가 끝나면 매우 유혹이 많거든요. 맞아. 밖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려면 정신을 되게 똑바로 차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기상벨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룸메이트들과의 뭐 약간 샤워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어떻게 맞추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씻을 거야 하면 일찍 일어나는 그런 팁들이 있고요. 돌돌이 기숙사에 꼭 가져오세요. 돌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엄청 깔끔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청소용품 웬만한 거 뭐 락스, 고무장갑, 불돌이 이런 거 다 가져오시면 좋아요. 청소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랑 그 쓰레받기도 다 있어서 그거 빼고 물티슈, 휴지, 테이프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오시면 좋아요. 생활에서는 여러분 틈틈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 쉬는 시간에는 노는 편이긴 한데 아침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림 그리고 작화 열리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그리면 금방금방 늘어요, 여러분. 그 10분, 15분이 절대로
네,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많이 쟁여놓기. 아, 맞아. 개 배고파. 맞아. 어쩌겠냐. 레알 본다, 레알 야, 근데 본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빡세진 않아. 응,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너는 원동아 그냥 대충 했잖아. 야, 알뜰 빡빡이 중요한 거야. 진정해. 그냥 적당히. 할 수는 있어. 다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컬의 문제는 욕심을 안 부리면 솔직히 그래. 과제 때문에 그래. 못 자진 않고 사실 시험 넣지 때문에 마세요. 못 자요. 네, 사실 넣지 마세요. 욕심을 안 부리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욕심을 부리면 이제 밤을 새고 고통받고 다시 그리고 이런 적당히 하고 공부하세요. 실력이 된다. 아니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긴 한데 솔직히 원동아 재특촉할 때 40장, 49장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하면 재밌습니다. 과제 재밌어요. 이게 다른 과들보다 확실히 과제가 많긴 많은데 또 이거에 따라 살짝 받는 그 살짝 자신감? 살짝 그 자부심이 생겨요. 다른 과들보다 뭘 많이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애니과 과제 많은 거 괜찮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애니과 과제가 많이 빡세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도 조금은 이제 그런 편인데 아주 막 밤을 새고 입학하고 나서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좀 바쁘네 하면서 과제하는 정도? 그러니까 밀리면 안 돼요. 저는 과제를 받으면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냈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과제를 받은 그날에 끝내버리고 놀았어요. 캘린더 앱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제 마감일 적어놓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공연이나 뭐 문화생활, 전시회 같은 거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끝내면 아주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과제는 미리미리 해버리시고 할 때 제대로 하면은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즐기게 됩니다. 과제 양은요. 역시 에컨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제일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애니과 하면 약간 과제가 많은 걸 아셔서 다른 전공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교과에서 막 엄청 많이 내주시진 않는 편이에요.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초반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거장 발표라던가 이런 발표 수업들이 전공 첫 약간 수행평가 혹은 과제들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원동화 들어가면서 많아지고 학년작 들어가면 그냥 매일매일 생활이 회의고 과제고 더 이상 과제는 아니죠. 저희가 과제라고 주어주시긴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작품으로 향하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제는 미리미리 꼭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했어요. 각자. 이따 과제를 PPT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만천하에 제 실력이 그냥 다 우리들의 실력이 다 공개가 되는 아주 스티플. 심지어 설명까지도 했어. 그러니까 너무 참했어. 이거 과제는 많아요. 많고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살만한데 진짜로? 살만하지. 그냥 이론밖에 안 했잖아 우리. 이론 때는 좀 편한데 중간에 이제 원동화를 시작하면요. 원동화 이거 진짜 사람이 힘들어져요. 야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자퇴할까? 이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까지는 괜찮아. 공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으로 넘어가면 이제 힘들지. 진짜 힘들어요. 만족. 완전 별 다섯 개. 완전 만족. 절대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맞아. 나는 그렇습니다. 짱이에요. 완전 재밌어요. 하고 싶던 전공 배우니까 즐겁고 학교 생활에 정을 붙이고 행복하다 보니까 교과 수업도 다 재밌어요. 선생님들도 재밌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랑 다르게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그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크게 이제 화면 보면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교과 수업 4시간에 그 다음에 체육이랑 그리고 전공이 4과목
각각 과목씩 그렇게 있는데 수업 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그냥 재밌어서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서. 전공 짱. 난 전공이 제일 좋아. 애니 콘텐츠 제일 재밌습니다. 맞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물론 반 친구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기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너무 재밌고요. 전공도 계속 전공실 돌아다니고 또 교실에서도 수업하고 일반 교과, 전공 교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재밌고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이 한 번에 3시간씩, 2시간씩 들어있으면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좀 힘들어지긴 해요. 전공 과목 제외, 그러니까 교과 수업이 4개여서, 그건 좀, 수업 일수도 되게 적고, 근데 쌤들도 되게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저희가 색채랑, 조형, 에콘이 있는데, 체력이 1교시부터 3교시가 그냥 이거라, 그럼 난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서 또 우울해지고,